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책임지는 방문각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범접할 수 없는 왕강신아, 방문각 국어 1타 박혜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교정직 설명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 학원이 교정직열 자체가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정말 많은 교정직 합격생들 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방금 설명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졸릴 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주의 집중하게 너무너무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교정직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되게 즐겁게 수업을 듣고 또 점수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교정직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이 국어 과목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정직에 관련된 그런 설명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리게 되면요. 자, 저는 작년에 교정직열 평균 99점 수석 합격을 배출을 한 그런 강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교정직이 마음이 조금 더 뭉클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석 합격자가 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방문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교정직 자체에 되게 애정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관왕 그리고 수많은 단기 합격자들까지도 제가 다 배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 방문각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방문각 베스트 인기 강의가 1위부터 5위까지 저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굉장히 많은 점수 상승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 우리 방문각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요. 대표 홍보 합격생들이 있습니다. 그 3명 중에서 2명이 저의 이제 커리를 계속 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률 같은 경우는 저를 믿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객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아까 조금 약간 후회한 게 우리 이준 교수님이 너무너무 똑소리 나시게 이제 적중이 된 문제들을 떡하니 가지고 오셨는데 저도 이제 적중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 걸 했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워낙에 국가직 적중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이제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박혜선 국어 적중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 국가직 적중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방문각 전체에서 적중률 영상 1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시기만 해도 실제로 이제 이준 교수님 아까 깜짝 놀랐는데 정말 거의 톨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맞히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국어 문제 자체가 선택지 4개가 아예 적중되는 경우도 정말 많았고 또 이제 비문학 지문까지도 적중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품 같은 것들 적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 적중률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와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역공이들의 영상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진짜 많은 친구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점수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부터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간단하게 보는 국가직의 비중. 자, 국가직 시험의 비중은 외우고 들어가시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숲에만 집중을 하고 이제 나무에만 집중을 하고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 근데 여러분 정말 공부를 잘하고 이제 정말 방향 설정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시험의 비중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시험 비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국가직의 비중을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특히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할 말이 좀 많네요. 자, 이번 주에 인혁처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단순암기를 줄이고 또 추론 독해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근데 사실 이거 왜 발표했는지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야. 왜냐면 나만 알고 싶었거든. 근데 그렇게 떡하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그랬지? 제가 이미 추론적 독해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지금도 이제 하프 시작하게 되면 제가 10문제 중에 4문제를 그냥 추론 문제로 깔아버릴 정도로. 참고로 우리 노량진에서 가장 추론 문제 많이 낸다고 하는 동영 자체가 20문제에서 추론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10문제에서 4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론 못하시는 분들도 제 하프를 한 몇 주 정도만 들어주셔도 선생님 저 추론이 왜 갑자기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선생님 저 아예 추론 문제 틀렸었는데 지금은 맞아요. 근데 객관적인 거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예전보다 확실히 점수는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요거를 완성을 해서 시험까지 추론의 고수가 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워낙에 또 출제위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비문학 지문의 경우에는 또 추론 독해의 경우에는 그냥 절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유형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일단 이제 비문학이 9문제에서 한 10문제 나오게 될 거고, 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진짜 웃겼던 게 인역저에서 이제 막 암기의 비중을 줄이겠다 이러니까 제가 사실 제 수강생을 역공이라고 부르거든요. 역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역공이들이 아침부터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카톡으로. 제가 개인 카톡을 다 드리거든요. 막 와가지고 선생님 한자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와, 이거 빨리 입장 좀 발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이제 출제해주는 인역저에서 발표를 하더라도요, 이거를 마치 물을 자르듯이 뚝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원래는 한자가 딱 2문제 나왔거든요. 한자가 원래도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한자성어.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글자 혹은 세 글자 한자 표기입니다. 요렇게 2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원래도 이제 한자의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단 결론을 드리면요. 한자 나와요. 제가 역거기들한테 좋았다 말았지? 근데 한자 꼭 나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한자 성어는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나올 겁니다. 한자 성어가 사실 단순함기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한자 성어 문제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제시문을 주고 내요. 그래서 제시문을 독해를 한 다음에 요 제시문과 관련된 한자 성어를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이거는 한자 성어이기도 하지만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독해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자 성어는 안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글자 한자, 세 글자 한자 표기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 이거는 왜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요거는 인역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 글자 한자 표기의 경우에는 원래 조금 버리고 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직렬일 때? 교정직렬일 때. 여러분 사실 교정직렬 자체가 필기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봐봐. 두 글자, 세 글자 한자 표기는 딱 한 문제 나오거든요. 어떨 땐 안 나오기도 해.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인역처에서 얘 단순함기를 낮춘다고 했잖아요. 사실 두 글자, 세 글자 한자 표기가 나오더라도 정답률 자체가 몇 프로? 22%. 에? 우리가 사지선다잖아, 사지선다. 그러면은 100 나누기 4만 해도 정답률이 25%는 나와야 되거든요, 찍어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글자, 세 글자 한자 표기가 25% 안쪽으로 정답률이 형성이 된 걸 보면 인역처가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했든 안 했든 두 글자, 세 글자 한자 표기는 교정직렬에서는 자기가 한자를 잘 못했다라면 안 하는 게 선생님이 보기에는 소신 있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교정직렬에서는요 국어를 막 고득점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만약 검찰직이다, 교육행정직이다 그러면 선생님 두 글자 한자 표기 들어야 돼 라고 얘기했겠지만 교정직렬은 여러분 단기 합격을 하셔야 되고 또 사실 교정학에서 너무 좋은 점수를 받으시잖아요. 이준 교수님한테 맡겨주시면 보통 되게 좋은 점수를 받으시거든요. 자, 그러니 한자 표기는 살짝 내려놔라. 하지만 한자 성어는 저랑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인데 이제 보통 단순 암기라고 하면 이거 2개거든요. 한자랑 문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법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문제 나왔어요. 근데 5문제 여기서 줄어들까요? 저는 만약에 줄어든다면 3, 4문제로 줄어들 것이고 정말 많이 줄어들어도 2문제는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게 얘랑 두 글자, 세 글자 한자 표기랑 문법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파트는 솔직히 저랑 계속 커리를 그대로 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선생님
저 독해보다 문법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니까 자, 문법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인데요. 자, 문학 네 문제 나옵니다. 고전운문, 고전산문, 현대운문, 현대산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참고로 고전운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울어요. 고전운문이 뭐냐면 시조, 가사 이런 거예요. 근데 시조 가사를 제가 제일 잘 가르쳐요. 되게 재밌고 쉽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커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정직 최고의 전략 세우는 방법. 우리 2014 데뷔고요. 이제 우리 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월은 아무래도 기본 이론 들어가 줘야겠죠? 자, 참고로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원래부터 되게 국어가 약했던 과목이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인문, 기본 인문부터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기본 이론이 3, 4월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올인원 책으로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인원 문법의 왕도 그리고 올인원 문학의 왕도 그리고 비문학상거리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자, 미리 들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자, 이땡영 씨, 자, 이분의 수강후기를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이 친구는 여러분 사실 저 오늘 처음 보셨죠? 처음 보셨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지 않아요? 어때요? 오, 어때요? 그래 보여요? 고마워요. 지금 현장 역공이들 될 거죠? 현장 역공이들 방금 좀 비웃은 거예요? 방금 풀씩 하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 봤을 때 보면 목소리도 그렇고 좀 나이가 어려 보인다? 그리고 경험이 많이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강후기에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고민을 내가 왜 이렇게 오래 했지? 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험에서 교정직 수석학생 배출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선배분이 추천을 너무 해줘서 한번 좀 망설여졌대. 너무 좀 어린 거 아닌가 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또 망설여졌지만 한번 들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박혜선 선생님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진짜 이분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같아서 기뻤다라고 얘기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자, 첫 번째는 콤팩트함에 있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제 책 그리고 강의의 특징은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딱 분석을 해드립니다. 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 이거 기본서라서 제가 넣어놨긴 했는데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제가 보여드려요. 객관적으로 기출문제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 통사론의 시제 파트 10개년 기출문제 중에서 전승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문제밖에 없다? 나올까? 요즘같이 단순한 게 안 한다는 시장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다가 쓰세요. 외우지 말아라 이것까지 쓰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콤팩트하게. 근데 무책임하게 외워야 할 걸 외우지 말라고는 안 해요. 저도 이제 책임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외우지 않아야 될 것들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단 정말 외워야 할 것들 즉 시험에 나올 것만 범위를 제가 확 줄여주셔서 이것만 미친 듯이 무제한 반복을 합니다. 나중에는 귀에서 피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합격생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 5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진짜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국어는 이상하게 복습을 안 해도 머릿속에 그 내용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문제를 풀 때 별로 무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습을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뭐 교정학이라든지 형소법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목들을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자, 그러면서 실제 시험에도 거의 출제가 되더라. 적중률이 정말 좋다. 고득점으로 연결되어서 국어로 합격할 수 있겠더라. 자, 문법의 경우에는 최빈출. 여러분 사실 합격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최빈출을 조지는 거예요.
불합격자들의 특징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엽적인 걸 조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최빈출적인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중간 빈출, 그 다음 재산 빈출, 그 다음 외연을 넓혀가는 식으로 난이도 조절용으로 이렇게 외연을 넓혀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지엽적인 거에 빠져서 정말 외워야 되는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수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빈출 부분을 아예 기본 입문 이론 때부터 아예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떠먹여주는 출조포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복습 시간 너무 없죠? 그럼 집에 가서 출조포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조포가 뭐냐면요.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로 이 포인트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웬만한 것들 커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습 자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수업을, 제 커리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출조포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제가 고전 논문 굉장히 정리 잘 해드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고전 논문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출제자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들도 한 땀 한 땀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고대 수석이잖아요. 좀 재수가 없지만은 저는 사실은 1등을 많이 놓쳐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공부했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출제자들의 눈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엄선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수업을 딱 듣고 선생님, 와, 저 이런 수업 처음 들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야매로 알려주는데 이렇게 잘 풀려요, 문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까 근데 이준 교수님도 대회비 했으니까 나도 할게요. 자, 기억 니은데 여기다 밑줄 딱 서져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예시 연결형이면 보통 여러분들의 특, 뭐 먼저 조져? 기억 먼저 조진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디귿 먼저 조져봐. 디귿 먼저 비교 대조하잖아요. 진짜 빨리 정답이 나와. 제가 이런 것들을 되게 센스 있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자, 제 강의의 특징 아주 간단하게. 자, 여러분 제 강의 지금 듣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굉장히 집중이 잘 돼요. 압도적인 강의력이 있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압도적인 강의력에 여러분 주무시잖아요? 수업 시간에 자잖아요? 나 노래 부른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러면서 노래 부른다? 그럼 이제 웃으면서 일어나. 제가 그렇게 자장가를 부르면서까지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이제 강의실에 오시게 되면은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졸면 제가 또 엄청 웃기게 깨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리지 않고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막 가르치지 않고요. 제가 아까부터 엄청 강조했죠. 최빈출 먼저 조져요. 그래서 문법, 문학, 예시, 배열 자체가요. 정말 변태적으로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먼저 깔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사적 합성어라는 요 문법이 있잖아요. 자, 그럼 통사적 합성어에 관련된 예시가 있죠? 그러면 이 정말 지엽적여 보이는 요 디테일한 것들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 예시를 먼저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집에 가서 혜선쌤이 옆에 없더라도 어떤 게 중요한지를 이미 알아. 왜? 앞부분에 최빈출을 넣었다니까요. 이건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뚝 하면 되죠? 예시의 앞부분만 최빈출이니까 이거 먼저 기본 입문 때 미친 듯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출조포 파트를 통해서 저절로 중요도 평정이 가능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출조포가 아닌 아이들은 시험에서 그렇게 중시되는 파트가 아니라 맥락에 따른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또 저절로 외워지는 암기 팁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런 암기 팁 되게 웃긴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면은 깜짝 놀랄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제가 암기 팁을 알려주면은 절대 까먹지는 못하는데 살짝 수치심이 드는
왜냐면 이렇게 외우면 나 너무 유치한데 하는데 되게 잘 외워지는 그런 암기 팁을 제가 무한 반복시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따로 하지 않아도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제가 풍부한 기출문제를 수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론서에 기출문제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국어 말고도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실 텐데 사실 우리는 문제를 많이 맞히면 합격하는 거죠. 그럼 이론서에도 이 문제가 많아야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시중에서 가장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이 문제풀이 적용력까지 기본 이론반에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체계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 6월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기본 이론 했었죠? 이번에는 심화 이론 들어가게 돼요. 똑같은 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재 자체에 그런 교재를 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겠죠? 자, 그래서 문법의 왕도, 문학의 왕도, 비문학 쌍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대신에 이때는 정말 올인원입니다. 올인원 기본 플러스 심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기본 입문을 아무래도 들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자, 노량진 유일로 제가 7, 8월에 또 기출을 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 4월에 들어온 친구들 입장에서 선생님 저 심화까지 들었는데 기출 너무 하고 싶어요 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기출해주는 곳이 없어요. 노량진에. 근데 현강에 방문가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7, 8월에 이렇게 기출 강의를 깔아드릴 테니 여러분들 그대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면 나중에 11, 12월에 기출문제 안 하고 다른 과목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득점의 결정타 9, 10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고전운문이나 콤팩트 어문 규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빈칸이 되는 그런 점수의 빈칸들을 제가 채워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중하프라든지 일일 모고라든지 워낙에 방문각에 제가 정말 양질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여러분들께 또 푸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합격의 키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1, 2월 다음 연도 1, 2월이 되면요. 1년 지나게 되면요. 여러분 사실 봐봐. 기본 이론 때 한 번 회독, 심화 이론 때 한 번 회독 더 했죠. 기출 때 한 번 더 회독했죠. 고득점의 결정타 때 한 번 더 회독했죠. 그 다음에 또 기출하지.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콤난문 하잖아요. 그럼 몇 회독이야? 6회독이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하지 않아도 그냥 학원 커리만 따라오게 되더라도 6회독에서 몇 개 빼도 되잖아. 그래도 4회독인데 그렇게 해도 회독을 정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그런 이제 탄탄한 국어 실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콤단문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합격생들한테 너무 입소문이 빠르게 퍼진 그런 책이기도 해서 이 부분들로 여러분 되게 확실하고 똑똑하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최고 퀄리티의 동형으로 국가직. 여러분 제가 작년에 국가직 정말 많이 적중을 했어요. 오죽하면은 적중 영상 1등이겠어요. 나 잘했지. 적중 영상 정말 많은 학생들이 봤을 정도 조회수가 굉장히 높을 정도로 제 적중률 자체는 정말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동형 모의고사는 저에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는 못 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좀, 선생님, 저는 좀 개인적인 그런 컨디션이 있는데, 이 개인적인 컨디션과 또 저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쳐주세요. 역공국어 카페 이렇게 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학습 질문하는 공간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인증 게시판도 진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커리큘럼 상담 되게 세세한 커리큘럼 상담까지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진짜 웃겨. 요즘 학습 질문을 역공이들이 다는데 와 수준급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다는 줄 알아요? 야, 너 하산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들끼리 답변을 달 정도로 지금 너무 국어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질문
답변 시간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커리큘럼 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 오픈 카톡방 그리고 인강 오픈 카톡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한 토탈 300명 되어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여공이들이 이 카톡방에서 저랑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궁금한데 너무너무 긴급이야. 그러면 이 카톡방을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워낙에 제가 또 엄청 감성충이어가지고요. 이제 오늘 이제 D-64일이거든요. 이제 이번 연도에 국가직이 64일 남았는데 제가 또 감성충이라 맨날 이런 거 해줘. 나 되게 달달한 사람이거든요. D-64. 이러면서 오늘 아침 너무너무 쌀쌀하고 하프 오는 우리 여공이들의 앞이 정말 껌껌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 추억이 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달달하게 편지를 쓰기도 해요. 응원 같은 그런 문구,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웬만하면 특히 제 커리를 타시게 되면 이 카톡방은 무조건 들어가 주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또 너무 힘들잖아요. 이 힘든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저 박혜선이 끝까지 같이 손잡고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